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의 정치 야시장 오늘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 예, 오늘 여러분들 신나는 노래와 함께 들어오셨을 텐데 아마 이 시간에 오마이TV에서 왜 정치 라이브를 안 하지 하다가 일로 넘어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참고로 신나는 노래는요 꼭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우리 여기 밴드 나빌이라고 밴드 나빌, 예. 밴드 나빌의 다 가져가라는 노래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저희가 다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실 수 있는 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슨 특종일지 궁금 백배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정치아시장을 이 시간에 그리고 요즘 이 최근 기간 동안 들어오시면 특혜가 있습니다. 특전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 있어요, 댓글을. 다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특종인지 너무 기대가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올리브 럭키님이 해주셨어요. 이따가 그 특종도 우리 김한 기자님의 특종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버퍼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버퍼가 있는 분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요. 살짝 10초 뒤로 돌리셔도 됩니다.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인사말이 야하 하니까 좀 야하다라고 하시는데 야시장입니다. 정치 야시장이고요. 제 티셔츠가 어제 입은 거랑 똑같다고 옷 좀 갈아입으라고 하신 분까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클라우즈 위츠님, 8450님, 날카롭네. 가족이네. 예, 김희롱님, 베어스톤님, 어흥님, SMK님, 존승훈님, 킹스맨님, K웅플릭스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자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초반에 확 당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첫날 어려운 발걸음을 저희 채널 독립을 하는 첫날에 오신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챙기고 가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 그리고 조상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제가 여기 굉장히 자주 오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 금산 빌딩. 네. 이 시간에 이렇게 무서운 건물이었군요. 여기가 여기를 왜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앞에 뭐 식당도 자주 오고 뭐. 식당? 네, 자주 오는데. 저도 식당 자주 오고. 여기가 국회에 가장 가까운 가까운 가장 가까운 거. 가장 가까운 빌딩이라고 해야 되고 네. 점심 때는 여기에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죠. 네,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밤 10시 넘으면 맞아요. 무섭다. 한 8시만 넘어도 네, 무서운 네, 공간이 여기서 이 방송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사실은 낮에는 방송하기 쉽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워낙 시끄러운 곳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당분간 전세 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개업덕이 없나요? 첫방 축하합니다. SMK님, 한결에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졌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왁자지껄하게 나갑시다. 우리 정치야시장의 우리 주인장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셔서 우리 제작진의 채팅이 여러분들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채팅은 솔찬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첫날인데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우리 김한 기자의 단독도 꼭 해야 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건은 일단 오늘 삼겹살에 소주 드립이 나왔다가 네. 1시 50분에 민주당에서 사진 발표하고 나서 사진을 공개하고 나서 엄청난 반전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그렇죠. 네. 예, 뭐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뭐 이른바 그 룸살롱으로 보이는 고급 네네. 술집에 사람이 없는 공간을 찍은 사진만 공개됐다가 그렇죠. 지금 정확히 그 지기현 판사 누가 보더라도 예. 이것도 뭐 부인하려나요? 옛날 김학의처럼? 설마 그러지 않겠죠. 예, 딱 정확히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찍혀 있는 그런 사진이고 네. 지금 구도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4명이 왔다가 뭐 한 명이 사진을 찍어준 게 아니냐는 설이 있고, 그중에 일행이 찍어줬냐, 아니면 뭐 종업원이나 종업원이 찍어줬냐, 아니면 접대부가 찍었나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래서 뭐 이게 혹시 1차에 골프를 치고 네. 이제 주말에 네, 그러면 사인이 왔을 것이고 한 명이 빠졌다면 그 사람이 돈을 댔나 보다. 뭐 이런 뭐 추측까지 막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이 막 지금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대법에서 감찰을 한다고 하잖아요. 현장 감찰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실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그 업소 뭐 문 닫았다 그러고 주인은 그대로라고 하는데 아니, 뭐 거기 인터뷰에서 현장을 가기 전에 직현 판사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사전에 이미 물어봤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물어보고 그 갔냐 안 갔냐 해서 본인이 그 얘기만 하고 오늘 사진이 나왔고 사진이 만약에 제공이 됐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진을 보면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알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자이크 된 사람이 누군지. 네. 그러면 본인은 어쨌든 날짜 특정 상황 장소 다 특정할 수 있는. 일단 이미 네. 8월이라고 월은 밝혔기 때문에 네. 날짜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추상적이어서 밝힐 수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현장 답사를 갈 게 아니라 무슨 현장 가서 뭐 합니까? 근데 네. 그 본인에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진이 공개되고도 오후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오후제 뭐 그대로 했죠. 네,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전 두 가지 놀랐는데 예. 하나는 판사가 전혀 별개의 사건을 진행하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인은 신상 발언을 한다. 네.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걸 왜 남의 재판에서 얘기를 합니까? 아 그렇죠. 네, 그 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법대에서 그런 적이 있었나 싶고 그 다음에 1시 50분에 사진이 공개됐고 논란이 됐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예.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았나 예. 이런 점에서 이 법원의 이런 행정적인 결정.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직현 판사가 모두 발언으로 신상 발언 한 것만으로도 징계 가능한 건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계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논의해봐야겠지만 최소한 논의는 해봐야 되는 건이라고. 그럼 앞으로 모든 재판할 때 판사들이 제가 신상 발언 하나 하고 가죠. 제가 어제 와이프랑 싸워서 오늘 도저히 이거 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되죠. 예,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그걸 진행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이거는 예. 판사의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다 이런 생각. 근데 사진을 이제 좀 뜯어보면 저 지기현 판사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 공개했던 사진과 어떤 접점이 있냐, 교차 지점들이 있는지 많이들 추적을 해보시잖아요. 저희도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기현 판사의 왼쪽에 있는 스탠드,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물 2병,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무슨 캔 음료,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이게 뭐 양주잔 같아 보여요. 예, 우롱차 같은 걸로 보이죠. 예. 우롱차 맞아요? 저 옥수수 수염차 예, 같은데. 옥수수 수염차, 우롱차 이렇게. 아, 제가 저런 데를 안 가봐가지고 뭘 먹는지 몰라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심은 몰라요. 예. 아니 제가 정말 궁금해서 예. 이거 옥수수 수염차, 우롱차, 뭐 녹차 이미지를 다 검색해봤는데 아, 예. 옥수수 수염차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지금 최첨단 시스템으로 통해 지금 클로즈업을 하고 있는데 차라고 적혀 있어요. 차. 우염차. 수염차. 예. 여러분 네. 저희가 울트라 HD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선명합니다. 아. 저희 정치화 시장은 4K예요. 4K. 근데 저게 편의점이나 이렇게 슈퍼에서 파는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잠깐만. 우엉차라고 써 있어. 우엉이야, 우엉. 수염 아닌가요? 아니, 우엉 같아, 우엉. 우엉 맞죠? 정치화 시장 당국이야. 이거 우엉차야. 우엉.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민주당이 처음에 공개했던 내부 사진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그거 우리 또 땡길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첫 사진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여기 딱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오른쪽. 자,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 자, 오른쪽 사이드로 가자, 우리. 화질 좋다. 200. 아, 좋아. 와, 자, 240. 오른쪽 사이드로 가자. 자,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자, 그치? 저. 더 땡겨. 자, 280. 자, 한 요 정도만 봐도 램프가 동일해. 360. 램프 딱 걸렸잖아. 예? 딱 잡아, 저기 딱 잡고. 저기 물병 보이시죠? 어렴풋이 물병 보이고, 예. 요 정도만 460. 봐도, 요 정도만 보여도 잘 보인단 말이에요. 살짝 벽 쪽으로 와요, 벽 쪽. 벽 보여주세요, 벽. 자, 벽을 보시면, 예, 나무 디자인 있고, 가운데에 직조 형태인지 아니면 유리 형태인지 막 무늬가 막 있어요. 보여요. 그죠? 보인단 말이야. 저 보이잖아요. 양옆에 있단 말이야. 근데 저거를 아까 지기현 판사 사진이랑 다시 보여주세요. 아, 미안해요. 다시 보여줘. 그래, 저 뒤에 있잖아. 저걸 누가 똑같은 공간 맞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왜요? 저는 이게 뭐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저 판사는 재판을 하고 있고 네. 룸사롱 사진이 공개됐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저 사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굉장한 참담함과 자괴감이 밀려듭니다. 저도 참담한데요. 이게 재밌어서 그런 게 저는 아니에요. 460% 확대는 감동적이네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희대의 드립을 쳤잖아요. 삼겹살에 소주 먹는다. 그리고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는 사람도 없다. 접대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저기에서는 삼겹살에 소주를 먹을 만한 분위기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통상적인 인식일 것 같고 네. 이 사진이 딱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저 사진도 좀 보세요. 네. 저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지부장은 없고 예. 집판사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죠. 저기서 이제 접객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예. 그러니까 저게 저 업소의 홀 부분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아. 홀도 있고 룸도 있는 술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제 또 그 검사들이 다니는 룸사롱과 예전에 이제 르네상스 호텔 4층에 있었던 아, 네네네. 예, 그 클럽에 대한 취재를 좀 해봤었는데 예, 예. 그때 보면 이제 르네상스 호텔 4층에 있었던 클럽도 저렇게 홀이 있고 예. 안에 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예. 더킹에서 보면 예. 더킹이 이제 그 홀을 거의 이제 굉장히 싱크로를 높게 재현했다라고 하는데 예. 보면 이제 가운데 홀에서 얘기를 나누는 데가 있고 룸도 있고 뭐 보면 당구대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생각하는 룸사롱보다 예. 훨씬 더 말하자면 높은 수준의 예. 비싼 인테리어 수준을 갖고 있고 공간 예. 구성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이제 저런 내부의 사진을 좀 처음 봐서 그 저기에 앉아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 접객원이라고 보기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기현 판사가 할 수 있는 해명의 시나리오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진까지 나왔고 본인의 말이 거짓말인 게 거의 다 드러나고 있는데 나는 접객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 그냥 만나서 사진만 찍었을 뿐이다. 술도 먹은 적이 없다.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기서 뭘 아무것도 안 먹고 왜 사진을 찍습니까?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해명인 것 같고요. 이제 네. 핵심은 접대를 받은 것이냐, 예. 아니면 그냥 자기 돈 주고 가서 먹은 것이냐만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돈 주고 가서 먹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까지 제보가 와서 정말 구체적인 사진까지 제공됐다면 네. 구체적인 제보자의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근데 그 제보자의 진술은 당연히 그러면 접대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보자의 신원은 우리가 그냥 추정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저는 이 건은 접대냐 아니냐의 진실 게임도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지기현이 법대에서 제가 굉장히 거짓말. 부적절하고 법관의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했죠. 본인은 예. 안 갔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삼겹살에 죄송합니다. 네. 삼겹살에 소주 드립을 하면서 예. 근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럼 그렇죠. 판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만으로 저는 일단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네. 근데 본인이 뭔가 소명거리가 있다, 해명할 거 있다. 그거는 지금 자리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된 후에 예. 해서 만약에 그거가 소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예. 받아주는 거지 예.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를 논할 단계도 아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니까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예. 품위 의주 의무가 있어요. 네. 모든 공무원들은. 근데 일단은 이미 품위 의주 의무에 위반된 거 아니냐.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법대에서 본인의 신상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예. 그 신상 발언조차 거짓이 있다. 일반인 이해하기에 거짓이 있다. 거기 뭐 법원에서 많이 쓰잖아요. 뭐 통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렇죠. 예. 통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거짓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형태의 해명을 했다면 그 자체로 품위 의주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에서 배제하고 본격적인 윤리 감찰을 한 다음에 네. 실제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 사항이지 예. 지금 단계에서 맞습니다. 징계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저게 이게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저희 여기까지 이제 너무 넘나드는 건 사실 좀 뭐랄까 이 표정이 지기현 판사의 표정이 상당히 편안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저런 특정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저 사진 찍는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일단 첫 번째 두터울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공무원이.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부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사람을 믿으면서까지 사진을 찍어둘 이유가 없잖아요. 단순히 집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쫓겨날 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진 안 찍죠. 이거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한 번만 간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오늘 이 정도는 합리적인 의견이죠. 오늘 뭐 노정면 의원이 백브리핑에서도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그 부분들을 확인 중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알려진 것도 뭐 논현동에 한 군데, 청담동에 한 군데 두 군데 업소 이름들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제 지기현 오늘 박주민 의원이 장윤선 선배가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는
지방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도 관련된 제보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뭐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모두 알 필요 사실 없습니다. 모두 알 필요 사실 없지만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기현 판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 네, 그 거짓말을 네. 뭐 예를 들면 기자랑 만나서 전화 통화하면서 한 것도 아니라 네. 법대에서 했다. 지금 네. 이 상황이 오늘의 네. 핵심적으로 짚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 거짓말에서 또 한 가지 정치적 프레임을 걸었거든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사 뒷조사랑 외부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본인이 그렇게 밝혔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게 판사 뒷조사를 해서 예. 사법부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 외부는 민주당을 말하는 거겠죠.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도 재판의 공정성이라든지 어떤 편향성 부분에서 네. 반드시 직무에서 배제될 필요성이 있는 수준의 발언이 됐다. 예. 이게 지금 자꾸 판사들이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을 마치 본인들의 특권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동의합니다. 근데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는 대신에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국민들은 요구해요. 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의 되게 큰 잘못도 심지어 사법부 독립으로 포장해가지고 아 우리는 건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재판에 영향을 받아요. 예. 재판에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잘라내야죠. 그 당장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도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법부가 지기현 판사의 뭐 법률 대행이거나 개인 로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고 매듭질 거는 빨리 이제 단기간에 매듭질 건 매듭지어야 되는데 그 저희 구 정치 라이브와 현 정치 야시장에 또 참여해주신 우리 전문가 MC 장원님의 분석에 따라 제가 잠깐만 좀 말을 옮겨드리면 저 사진에서 보면 저 자리가 저렇게 사진을 찍고 아까 저희 민주당 첫 제보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 저 사진에서 상석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굳이 MC 아, 장원까지 가야 아는 얘기입니까? 아, 저 잘 몰라가지고 아니 MC 장원이 나는 뭐 이번에- 대단한 얘기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MC 장원 씨가 뭐 이제 룸사롱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배웠거든요. 다들 집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굉장히 심하게. 보시면 저희 상석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보조 의자가 상석이겠습니까? 그래서 저 구도를 봤을 때 아까 지기현 판사가 사진 찍었던 사진을 찍고 상석에 만약에 앉았다면 저것은 접대의 정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제 그거를 이제 MC 장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일단 옮겨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걸 또 좋아하시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판사가 뭐 제가 아까도 어디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판사가 판사인 거를 티내지 않으려고 애들이 학교에다가 뭐 적어낼 때 공무원이라고 적어낸다고 하고 그래요. 네. 아빠가 판사인 걸 밝히지 말라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 판사가 법관 중에서도 굉장히 점잖고 본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거를 꺼려하는 직업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런 판사가 예를 들면 저기가 지금 이제 본인들 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단란주점이다 뭐 룸사롱이다 하지만 어쨌든 저기에 왔어요. 네. 그러면 판사가 상속이한지 누가 상속이에요? 판사보다 더 센 사람이 저기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누가 있습니까? 모르죠. 또 이제 그 뭐 판사 선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판사 선배가. 왜냐하면 옆에 그러면 앉으신 모르죠. 분? 지금 재판에 옆에 앉으신 분?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뭐 조치 쓰시는 분, 뭐 아니 이런 분. 모르겠어요. 추정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 여러 가지 제목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예. 저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기 간에 저 법과 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리다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겠죠. 예, 저희 우리 훌륭하신 야시장 손님분들 중에 정말 이 훌륭한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미디어를 하면서 가장 제가 기쁠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이 가능할 때, 굉장히 즐겁거든요.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야시장 단독으로 우엉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명명님께서 저거는 대일 참 맑은 옥수수 수염차 175ml짜리라고 저희가 마셔봐서 안다는 겁니다. 제가 맞췄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상우 변호사님께 예. 제가 이미지 검색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것은 옥수수 수염차가 맞고요. 심지어 브랜드가 참 맑은 옥수수 수염차였다라는 거. 저희 어떤 합리적 추론, 저거 시중에서 잘 판매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175ml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50ml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마켓에서 살 때 업소용 네, 이런 업소용. 거 사면 작은 거 많이 작은 나오잖아요. 거잖아요. 작은 거 나오죠. 그러니까 저기는
B2C가 아니라 B2B로 들어가는 거죠. 업소다 업소라는 걸 알겠고요. 자,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민주당 직위원 애매한 사진 말고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까?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기현 판사가 한 해명하고 명백히 배치되는 사진이 나왔는데 네. 당장 이거부터 왜 해명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아마 이제 윤리감사관실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이게 지금 국회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법원 내에서 많은 감찰 정보들이 올 거란 말이죠. 네네. 거기서 공개되지 않은 그런 많은 비행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부터 그 뭔가 이렇게 선거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판사는 법원 내부로부터도 독립하라고 법원에서 해임이나 파면 징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징계 수위가 정직 1년이에요. 예, 예. 파면은 누구만 할 수 있냐? 국회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판사한테 면죄부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판사한테 국민들은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위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 자동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비위라도 일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왜냐하면 국회만이 파면권을 가지니까 네. 징계권을 국회와 행정처가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보하게 한 다음에 국회에서 심사해 보고 이 사람은 이거는 그냥 직을 배제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파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무슨 징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 예. 반드시 실제 조사한 내용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국회가 이걸 보고 만약에 이제 최고 징계 수위가 법원에서 정직 1년인데 정직 1년을 내리는지 뭐 감봉을 내리는지 알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 징계 수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 국회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게 마땅히 파면감이거나 아니 배제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가 탄핵 소추해야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개선돼야 되는 점 그리고 해법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제가 너무 지역적인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야시장이라 그런가 봐요. 골고루 먹어요. 우리. 골고루 좀 예. 잡힙시다. 이게요. 저도 오늘 아까 기사 김한 기자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봤던 기사인데 이거 뭐 단란주점이면 달라집니까? 단란주점과 룸사롱이 달라서 단란주점은 접객원이 안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업소 사장이 해명한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냐고.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도 아니고 사실 저는 판사가 이런 데 갔다라는 사진이 나경원 의원이 말한 대로 뭔가 강력한 사진,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으악! 정확할 사진 이런 게 나오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지금 이 사건을 그야말로 선정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인 거고 네.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문제는 직위원 본인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게 뭐 거듭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선비님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법관의 양심에 이미 상황이 반하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쨌든 법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직위원이 왜 오늘 그렇게 법대에서 얘기를 했을까 보면 오늘 아침자 보도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민주당이 증거 사진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직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사진이 확실하지가 않은가 보다, 애매한가 보다, 사진을 왜 아직도 못 냈어? 네. 이런 판단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떠들썩하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정작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그 상황에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뭡니까? 네. 우리가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마음인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오늘 아침에 그 해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심을 속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시 50분에 사진을 공개하면서 드러났으면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네. 징계를 어느 정도 줄 건지 이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분노한다.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직위원 판사도 약간 오늘 아침자 그 삼겹살 소주 드립은 진짜 윤석열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 다 이런 식으로 다 오만한가?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앙호하고 속이려고 하는 건가? 나중에 진짜 사진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고 저는 아침자 입장을 보고 이거 심상치 않게 돌아가겠다 했는데 사진이 나와버렸는데 뭐 지금까지도 재판하고 뭐 아무 얘기도 없어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사법 카르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 법조인들의 오만 죄송합니다. 법조인들의 오만함
이런 비판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나올 시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판사인데 증인들 세워놓고 그러니까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까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 본인은 본인이 법대에서 시작을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네. 근데 무슨 진실을 얘기하라고 합니까? 근데 이 진짜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인데 이 저기 나경원 판사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참 에이 참 에이 참 그래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게 수사로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단계적으로는 미비합니까? 아니 윤리감사를 해보고 직무감찰을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징계가 공수처?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국회 처분이 있어야 될 거고 저는 수사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사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그 변호사님 계시지만 판사가 우리가 뭐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별의별 검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게 영화도 되고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지만 판사는 그에 비해서 훨씬 정의롭다라는 일반적 사회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기자들이 다 아는 네. 의정부? 의정부 네, 그쵸. 법조비리 사건이 법조비리 있어요. 사건. 그게 뭐냐면 의정부 지법에 있는 판사 14명인가 15명이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때때로 용돈 받아 쓰고 룸사롱 가서 술 얻어먹고 이랬던 사건이에요. 그걸 누가 폭로했냐? 그걸 중개했던 브로커가 폭로했습니다.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근데 그 사건 어떻게 됐냐?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가 났어요. 이건 뭐냐면 법원에서 알아서 징계하시고 그 조건으로 우리는 기소유예할 거예요. 이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의정부 지검에 있는 검사 15명이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용돈 받아 쓰고 룸사롱 다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검사들 다 벗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건이 9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네. 그 이후로 판사들은 한 번도 외부와의 커넥션, 외부와의 어떤 카르텔 속에서 업무를 보는지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검사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검사들한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판사는 뭔가 다른 것처럼 다르겠지라는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예.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검사는 기소를 하면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결국엔 판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죄 유죄 여부를 네, 가리는 네, 건 판사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 로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판사한테 로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수순인데 우리가 그거를 지난 30년 가까이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던지고 있는 얘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 하나가 지금 내랑 관련해서 몇 명의 관련자들을 사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조 카르텔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뭐냐면 예전에 정은호 게이트. 이 정은호 게이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그 창업가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은 좀 낮은데 예. 화장품 이른바 동대문에서 화장품 판매로 신화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예. 이른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든가 뭐 네, 여러 네, 가지 네. 브랜드를 기억납니다. 성공시킵니다.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해외 원정 도박을 즐겼어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그때 사실은 이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로비를 합니다. 특히 판사들한테 로비를 하죠. 예.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수천 부장판사예요. 그래서 김수천 부장판사한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뭐 그다음에 레인지로버인가요? 자동차 차량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제공하고 막 이런 식의 로비를 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 예.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른바 법원에 이제 이 비위가 들어오니까 예.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실이라는 데서 뭐라고 하냐면 예. 제보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 수사 기밀을 누가 흘려주느냐.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당시 특수 2부장이었는데 이걸 수사하는 걸 법원에 자기 동기한테 흘려줘요. 아, 행정처에 근무하는. 최악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행정처가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 막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수천 부장한테 이거 조사를 해봐야겠다. 예. 예. 그래갖고 김수천 부장한테 불러요. 예. 불러가지고 너 누구 뭐 이 라인들하고 해가지고 뭐 받은 거 있지 정은호 쪽에 예. 이랬더니 예. 없다고 하고 예. 그 중간에 브로커가 그런 거 다 했다는데 그 자세한 수사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조사라는 명목으로. 예. 아. 없다고 하고 끝났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서 김수천 부장이 그 브로커한테 너 튀어. 아, 진짜요? 예. 자기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게 이 출처가 어디인지. 이런 거네. 야. 뭐뭐에서 레인지로버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런 거. 네.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아. 뭐뭐에서 언제 술을 먹었다는 의혹이 있네요. 네. 이렇게. 아, 아니구나. 근데 예를 들면 거기서 그 브로커가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브로커의 실언까지 다 알려준 거야. 영화 같네요. 예. 그러니까 김수천 부장이 튀라고 지시를 해요. 야, 그러니까 진짜 두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이걸 듣고 나니까 이번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결론 내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야. 카르텔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른바 주기현 부장에 무슨 의혹이 있다. 네네. 뭔가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 왜 그런 얘기에 대한 의심을 얘기하는 거냐면 네. 이렇게 검찰, 법원, 네. 변호사 예. 이 법조 3륜이 특히 이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판결을 중심으로 예. 카르텔처럼 묶여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그 이른바 그 윤석열 내란 재판에 영향이 없을 것이냐? 네. 그게 걱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사법부를 흔든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문제점은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사법부의 고름을 짜는 행위지 그렇죠. 흔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오늘 이재명 후보도 영등포에서 유세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판검사해서 룸살롱 접대받으며 살려다가 인생을 바꾼다. 직위원 의혹을 겨냥했다.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차제가 아니라 그동안 과거에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히스토리가 있었다면 이번 문제는 확실하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숨어있던 1인치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권력관계 문제에서 이게 사실 말하자면 사법카르텔에서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했지만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종적인 판단을 판사가 내리는데 왜 그동안 판사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지? 왜 드러난 적이 없지? 네. 라고 하면 아까 이제 정로게이트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검사들도 이걸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판사 한 명과 관계를 잘 트면 검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승장구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관계들이 작동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일각이 드러나는 순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980,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나도 사실은 접대받고 살 수 있는데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폭도로 알았던 자신의 인생 경로가 누군가 옥상에서 유인물을 뿌려줬는데 그거 보고 나서 나도 바뀐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룸살롱 접대받는 판검사는 누구냐 잘 들어라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제 이름이 긴데 오늘 노정면 대변인이 밝혔던 그 선대위 기구 이름이 내란 종식 헌법수호 헌법수호본부. 헌법수호본부. 네. 이쪽에서도 어쨌든 그 역할을 좀 톡톡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내 들리는 얘기가 뭐 어쨌든 기자들은 이미 다른 별건들을 또 취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룸사롱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추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부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린 더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공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노정면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그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정확히 그 법원에 네. 윤리감사관실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주제가 진짜 제일 거의 떠먹여 준다 진짜. 뭐 어떤 걸요? 거의 다 떠먹여 준다. 날짜까지 다 특정해서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이거를 지금 언젠가부터 명태균 사건도 그렇고 거의 다 떠먹여줘요. 근데 안 해요. 이 정도로까지 배려해주지 않냐 네. 당신들의 기관을. 네. 근데 안 하죠. 안 하고 더 움츠러들고 더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뭉개려고 하면 이거는 또 대선 기간이어가지고요.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자, 이 주제가 제일 핫했습니다. 아까 PD님이 오늘 예. 80명 볼 거라 그러는데 지금 이미 오, 2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개 박수 한번 때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니 법조 카르텔 얘기 나왔으니까 좀 2000년 얘기일 수 있는데 예, 한 번 더 하시죠. 기자분들이 지금 잘 취재를 안 해서 그러는데 네네. 이른바 그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업자죠. 사업자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씨. 그 사람이 이제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로비가 안 먹힌다라고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다 결국에 그 역할을 하기로 해서 섭외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른바 김인섭 씨. 김인섭 씨하고 틀어지고 김인섭 씨가 그래서 그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도 붙고 그러다 나중에 이거 이른바 형사고소까지 맞물리면서 서로 간에 막 개싸움을 벌이죠. 네네. 그러면서 이게 백현동 사건이 터지게 된 건데 예.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경찰에서의 진술을 다 검찰에서 180도 뒤집습니다. 본인의 이제 횡령 배임이 문제가 되니까. 네. 재밌는 건 네. 그때 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바우 씨한테 수억 원, 정확히 얘기하면 13억 5천이에요. 13억 5천을 사건 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예. 이제 구속되신 분이 있어요. 이름은 이동규고요. 예. 국민의힘 서울시당 후원회장이었어요. 예.
아 진짜요? 예, 유동규가 아니고 이동규입니다. 이동규. 성함이 이동규 씨요? 예, 이동규 씨예요. 결국에 1심에서 검찰은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올려치기로 4년을 선고했고 예.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는 1년 깎아줘서 검찰 구형량대로 네. 3년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신 분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이른바 정바울의 로비이스트로서 예.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분이 당시 수사 무마 활동 과정에서 당시의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아, 이게 혹시 기사화가 된 내용이에요? 기사화가 안 됐어요, 근데. 법정에서 다 밝혀지고 있는데. 아, 지금에 2025년에 네. 아니면 아, 그래요? 예, 밝혀지고 있는데 2024년도에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다 진술이 나왔어요. 어. 그 다음에 그것만 했느냐? 네. 당시에 박지영 씨인가? 박지영일 거예요. 아마. 예, 예. 그 경기 남부 경찰청장도 만납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이동규 씨를 만난다고요? 예. 이원석 검찰총장도 만나고. 오. 그러면서 사건들이 자꾸 비틀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갑자기 초점이 정바울과 김인섭 사이에 이재명이 부탁을 안 들어줬다라는 프레임에서 네. 갑자기 이재명이 다 부탁을 들어줬다 이런 걸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검찰에서 수사가. 야, 이것도 영화 같네요. 네. 근데 이거는 기사화가 안 됐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네. 진술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브로커가 왜 검찰총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 책임자인 검찰총장과 경기 남부경찰청장을 아니,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와, 그럼 이거는 의도가 있었다. 무슨 변호사도 아니에요. 그냥 브로커예요. 건데. 의도가 있었다고. 그리고 봐야 되네. 13억 5천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문으로 있는 그 저기 법무법인이 있어요. 법무법인 시그니처라고. 그냥 고문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네네.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고문을 합니까? 근데 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또 검사장 출신 변호사예요. 그 사람은 또 따로 수임료로 6억 5천을 받아요. 아니 그 한겨레에서 혹시 취재를 좀 네. 좀- 재판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면 검색을 하는 게 과거 기사 중에는 네. 히스토리를 좀 따라가 보려면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 아니 뭐 얘기하면 백현동 아시아 디벨로퍼 어. 그다음에 저기 서울시당 국민의힘 서울시당 후원회장 이동규 예 이렇게 이동규라는 실명은 안 나. 실명은 안 나올 나오겠죠?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백현동 아시아 디벨로퍼 국민의힘 서울시당 요 정도만 검색해봐도 히스토리를 후원회장. 알 수 있고 후원회장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심지어 와 경기지방경찰청장 남부. 아 경기 남부지방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 그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다라고 재판 기록에 나온다. 예. 야 이거는 법정 조언이 다 나온 거예요. 와 이거는 기사화가 안 됐대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한겨레에서 또 열심히 또 취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재판 기록을 보겠다. 예, 재판 기록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요. 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야, 이게 참 이래저래 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도 직위원 술 접대 의혹 업소 얼마 전에 영업 중단했다. 간판도 이미 사라졌다. 또 룸살롱 아닌 단란주점이다. 유흥 종사자 못 든다.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 노정면 대변인이 이미 반박을 했네요. 한국일보 보도대로라면 직위원 판사 간 곳은 합법 룸살롱도 아니고 단란주점 허가로 불법 영업을 하던 곳이라서 이미 문제고 최근에 문을 닫은 그곳은 여성 적개번들을 직접 두고 영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반박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이게 워낙에 좀 이제 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저희가 다루고 다음 덩어리는 요즘 민주당 분위기가 좋죠. 아 뭐 좋다고 얘기하긴 뭐 모르겠고요. 예. 그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냐면 네. 결국에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예, 뭐 지지율이 수렴될 것이다.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는 선거이고 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올려서 네. 그거를 이제 개혁 동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물론 선대위 내부에서도 뭐 입단속해야 된다, 머리 들면 진다 이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정도 보니까 분위기가 매우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분위기를 제가 볼 때 이거는 좋다 나쁘다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구도의 그럼 선거라고. 뭡니까 그럼? 편안하다. 편안하다. 흔들림 흔들리지 없다. 않는다. 에이스 네. 침대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리얼미터자 저기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TK 이쪽은 뭐 ARS 조사고 리얼미터라서 제가 뭐 리얼미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니 TK에서 40%가 넘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거 보고 나면 되게 놀라운 수치잖아요. 저는 본 적이 없는 수치여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보통 20% 초반대를 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선거가 여태까지 정당들이 지역별, 세대별, 뭐 그 계층별로 투표율을 그 계산해야 하던 방식의 공식이 다 흔들리는 깨지는 선거가 될 거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게 이제 TK 지지율 같은 거죠. 네.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보수층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거나 투표장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이번 선거는 지나가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네. 여기가 너무 못하니까 나 진짜 투표할 마음이 안 난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해요. 선거 얘기 하지도 마라. 나 안 할 거니까. 예. 이게 그 보수층의 지금 이제 어떤 정서가 되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빨리 손절하고 내란에서 빠져나오는 후보를 내고 해서 예.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호소를 했으면 예. 그게 선거 막판에 어느 정도 결집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쵸. 지금 그거랑 결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랑 결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는 일정 정도 선거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 싸움인데 민주당의 프레임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되고 이게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하지만 야 TK에서도 많이 나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는 게 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그렇게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PK나 TK 쪽의 지지도가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골목 투어를 TK나 이쪽 그 소도시 위주로 했고요. 네. 거의 실제로 공식 선거 운동 일정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돌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 보수 인사들 영입이요. 네. 이거는 이제 빅텐트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정확하게 한 6시 기준부터 쓰고 있는 용어인데 이건 거의 노아의 방주 수준 아닙니까? 아니 뭐 다 탑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김상호 의원 입당 내용도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김용남 전 의원 입당하실 거고, 허나 개혁신당 이기 대표인가 이제 그분도 자신이 함께 탈당한 개혁신당 인사들이 수십 명 있거든요. 이분들 다 데리고 이제 민주당 입당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유튜브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예. 오늘 용산에서 지지 연설도 했고요. 예. 연설도 했고 지지 연설도 했고 입당은 김용남, 문병호, 허은하 이쪽이 안 한 건데 개혁신당 인사들이 우수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민주당 분위기는 이거 진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중도 보수가 왜냐면 중도 진보 중도 원래는 우리 그 민주당의 포지션은 중도 진보인데 네. 중도 보수를 안아줄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죠? 지금은. 보수 자체가 지금 괴멸되는 게니까. 괴멸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우리가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는 곳이 네. 중도 보수의 가치를 전혀 대변하지 않아요. 그게 혹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까지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의 오갈 데 없는 마음은 누군가는 담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빅텐트를 열어야 된다는 게 예. 이재명 후보의 말씀이고 예, 예.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는 국민화합의 상징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건강한 보수 정당이 있다면 거기랑 그 정당이랑 연정하는 형태의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지만 건강한 보수 정당이 아예 없다고 하면 당의 어떤 정체를 조금 더 확장하고 열어서 예. 국민들의 그렇게 오갈 데 없는 정상적인 국민들의 마음도 다 담아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확장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예.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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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자유통일 김계리. 예, 김계리뿐만 아니라 자유통일당의 자유통일당, 예. 자유통일당의 구조화부인가요? 그 사람 네네. 또 뭐 김문수 후보 지선언을 하면서 이제 결국 그만뒀고. 후보지 사퇴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자유통일당 창당했던 당 대표였어요. 공동 대표였다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 네. 뭐 지지 연설만 그냥 공식적으로 따 보면 대부분 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내용에는 뭐 호감을 포함해서 정책 추진력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꽤 높이 주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TV 광고 보셨어요? 국민의힘 TV 광고? 아, 저 못 봤어요. 국민의힘 TV 광고를 보면 자료화면이 다 15년 전입니다. 아, 15년 전 걸 예, 쓴다고요? 예, 10년 전, 15년 전. 그러니까 그 도지사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좀 아, 그분이 나름 김문수 후보 관련된 내용이? 예. 왜냐면 그분이 나름 그래도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실 때예요, 그때가. 지난 네. 10년은 그 거리 태극기에서 집회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죠. 탱크 집회하고 막 싸우고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한테 행패 부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국회 들어가자고 선동하는 거였어요. 그 황교안 대표 체제일 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네. 홍보해서 쓸 자료화면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분의 정치 활동이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직은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시험을 보려고 하면 내가 썼던 기사 내야 되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 방송했던 포트폴리오 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것 중에 괜찮은 게 없어. 있다면 최근 것을 그죠, 내는 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아니 왜냐면 근데 없어. 최근 기사 중 제출 이런 게 달려 있죠. 있어요. 당연히 네. 있죠. 아니 당연히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자료 많습니다. 맞는데 거기다가 담을 게 없는 거예요. 맞아.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참. 참.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서. 그래서 네. 제가 아까 편안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선거 운동 기간 들어가고 나서 오히려 할 얘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초반에 예. 저거 김문수가 안 지켜 있는 잠바 입고 나왔네. 예. 요때까지만 해도 뭔가 다이나믹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보수 후보로서의 이상적인 DB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줄여보고 저도 사실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활동하면서 가장 최신 경력이 정말 놀랍게도 가장 최신 경력이 윤석열 인터뷰예요. 아, 27분 30초를 인터뷰를 했어요. 어. 실제로. 네네. 27분 30초인데 이게 개몽 당하셨습니까? 전혀 개몽은 안 당했죠. 근데 왜 27분 30초냐? 네. 녹화만 하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의 도리도리가 맥시멈인 시절이고 아직 입당 전이었기 때문에 네. 생방송에 울렁증이 있었거나 그때 캠프 차원에서 생방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했던 것 같아요. 명 선생님이 컨펌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박영식이랑은 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때는 박영식이 윤석열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캠프가 이마빌딩에 있었지만. 근데 27분 30초라는 놀라운 시간을 인터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대본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도 채널이나 이럴 때 인터뷰할 때는 순서를 못 바꾸게 하거나 물어보고 싶으면 못 물어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과감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어요. 근데 사연이 있는 게 저희 PD가 시간은 15분 30초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25분 30초를 알아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되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나왔고 그래서 회사를 나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근데 그 내용 보면 재밌어요. 아. 재밌는 게 하나 질문하잖아요. 한 3분 대답해요. 아,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보면 그게 그게 제가 이거를 정말 오래 해요. 아. 신기할 정도로 오래 해요.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는 진짜로. 그거는 동훈이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동훈이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말을 하나 하는데 주어 한 문장에 끝나는 게 수십 초가 걸려요. 제가 그 검찰 갔다가 제가 이거를 진짜 정말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 땅에서 저만큼 윤석열과 오랜 기간 듀레이션을 갖고 인터뷰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이고 잘했다. 아니야 그게 그런 아니 그럼 연합뉴스 TV 사장은 가야지. 그래서 잘렸다. 잘렸다라기보다는 나오게 됐습니다. 참 그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요? 윤석열 목소리를 많이 들어봐갖고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제스처에 디테일이 있는 거. 거의 정성호급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때는 또 녹화를 했지만 수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죠? 녹화 방송을 하더라도 여기서 수정을 가미하면 다른 방송사도 수정을 오케이 받아야 되고 근데 또 이게 제가 27분 30초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26분인가 했어요. 네. 길이는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다. 네. 어떻게 재능 한번 써봤습니다. 첫 방송이라서 다음 방송에 또 쓸게요. 성대모사 유유유 샤브 대마왕님 안경만 안 쓰면 거의 비슷합니다. 체리캣님 술을 하도 마셔서 그런가. 열폭국님 도리도리도리 도리도리는 진짜 특이해. 근데 진짜 그때는 도리도리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거의 말할 때마다 이런 수준이어가지고 도리도리가 맥시멈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야 이게 성대모사 하니까 동접자가 올라가는구나. 계속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최신 경력 얘기. 가장 그러면 우리 김환 기자님의 최신 기사 한번 그럼 얘기는 하고 갈까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단독
단독. 오늘- 한결의 일면인데. 네, 한겨레 일면인데 네. 이 시사 방송을 준비하는 작가도 PD도 진행자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네, 그 기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대로템. 네, 저희가 명태균 씨가 쓰던 PC, 그 다음에 미래항공연구소 PC, 강혜경 씨가 갖고 있던 외장하드 전체 한 4.3테라 정도 되는데 네. 요 내용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현대로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각광받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주가가 8배가 올랐고 어휴. 시가총액이 4조를 돌파했어요. 1조 대였던 회사. 원래 1조였는데 4배나 돌파했어요? 와. 1조 대였는데 4조가 됐으니까 뭐 4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돈 엄청 버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1조 8천억짜리 공사를 수주하는데, 그러니까 고속철을 수주하는데 명태균 씨한테 상대편 경쟁업체는 이래서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지금 코레일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날려야 된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막 이제 민원들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게 이루어져요. 오, 그리고 진짜요? 공사를 따냅니다. 와. 그리고 명 씨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뉴스타파가 현대로템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던 카톡이 있다까지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자료 더미 속에서 그 앞단의 내용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대로템이 명태균 씨한테 어떤 문건을 부탁하는 네, 어떤 문건을 보내주고 이 문건대로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네. 실제 그 문건대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상대 업체가 기술 평가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요. 이 회사는 고속철 경험이 있는 해외 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사실 경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예 경쟁이 안 돼 버려요. 와. 왜냐하면 그 전에 입찰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입찰 기준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누가 부탁을 했냐? 예. 현대로템이 부탁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실제 이루어집니다. 뭐 그런 과정들을 쭉 보도를 했고 이게 예. 최소 박근혜 게이트 때도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명태균이 부탁을 듣고 해줬다라고 했는데 어제 TV 토론과 오늘 사진 룸사롱 사진 한 장을 완전히 지금 묻혀버렸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 역사상이라는 표현을 감히 써도 될까요? 네. 아니 뭐 또 묻힌 기사들이 있겠죠. 아니, 네, 그랬어요. 언론 근데 역사상. 예. 제가 명태균 게이트 취재를 오래 하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과 명태균의 관계, 명태균이 어떤 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범죄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요한 범죄인데 그럼요. 근데 명태균을 둘러싼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명태균이 그렇게 네. 여론 조작을 해서 여론 조작을 해준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 사람 임기 동안에 명태균이 뭘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명태균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그거 김영선 공천 받아갖고 세비 반띵해 간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명태균 자료를 입수하는 건데 저희는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사업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게 국정농단이고 이런 브로커들이 권력자와 가까워진 다음에 어떤 농단을 부릴 수 있는가가 드러나는 과정이고 지금 창원 산단에서 그거야말로 건국 이래 처음일 건데 국가산업단지를 짓는데 민간인이 부지를 선정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하죠. 말도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공무원이 부지 선정이 된 거를 밖으로 유출만 해도 옷을 벗깁니다. 네네네. 이런 정도로 산업단지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민간인이 그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이미 했고 네. 그다음에 이거 1조 2천억, 7,600억 뭐 이런 정도 규모의 국책 사업이거든요. 네. 국가 사업이거든요. 네. 이거를 한 명이 해서 따내고 예. 대표이사랑 이런 사람들이 이 민간인한테 이거를 로비를 한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일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네. 뒷단에는 또 뭐가 있겠냐. 예를 들면 언론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말하자면 금전관계가 오갔는지 혹은 이 리베이트가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걸 알 수 없지만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카톡 몇 개 보내서 된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당연하겠죠. 네. 아니 이게 왜냐면 음. 지금 그 현대로템이 사업을 딸 때마다 네. 이른바 감사의 난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양쪽에. 네. 그런데 왜 보냈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김영선 의원은 소관 상임위 의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명태균은 이른바 김영선 의원의 뭐 총괄 본부장 네, 그쵸. 뭐 이분은 이제 뭐 직책에도 없는 그런 명함을 들고 다녔는데 자기는 그래서 이게 김영선 의원의 어떤 직원 되게 중요한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 사정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예. 국회는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결정해줄 권한이 0.1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국회는 안 되게 바지가랑이를 잡고 물고 뜯을 수는 있어요. 이른바 회방을 넣는 거죠. 네, 네. 너 이거 특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비리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일을 키우면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특정 누구에게 주고 싶어도 진행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여론의 눈치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이른바 국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이지 국회가 사업을 메이드 이른바 만들어줄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권한이. 그래서 뭐 지금 해명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게 명태균은 더군다나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김영선 의원의 본부장으로 알았다라는 건 기업 대관을 입사해서 만약에 저희가 김영선 의원실에 본부장을 알아왔습니다. 창원에 있어요.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명태균의 놀라운 점인데 예. 그 윤석열이 그래서 창원을 옵니다. 윤석열이 창원을 와서 현대로템도 가고 예. 하나에어로라는 데도 가고 예, 카이도 예, 갑니다. 예. 이 하기 전에 네. 이틀 전에 2페이지짜리 보고문건을 따로 만듭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면? 자, 이걸 누구에게 줬을까요? 네. 혹시 김건희도 줬나요? VIP겠죠. 왜냐하면 창원 산단에서 이미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일을 하거든요. 야, 창원 대단하다, 산단에 진짜. 대한 창원 산단을 발표를 뭐해서 한 겁니까? 민생경제대책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틀 전에 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VIP 보고해야 되니까 여사님 보고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윤석열이 현대로템에 내려오기 이틀 전에 네. 2페이지짜리 보고용 문건을 따로 만든다. 예. 근데 뭐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죠. 이게 자기 의원한테 보고하려고 2페이지짜리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야. 실제로 이제 아까 뭐 김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로템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어요. 야, 아까 우리 맞다 감사 선물이라고 네. 하셨던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감사 선물을 소위 받았다? 네. 라고 하는 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감사 네, 선물. 난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난을 네네. 사장이 직접 보내고 예를 들어서 네. 통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사장님이 난을 보내면 네. 그 난을 보낸 거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뭐 비서실에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네. 사장들이 직접 감사를 합니다. 명태균에게. 음. 카톡을 보내서 개인톡을 보내서 그리고 밥도 명태균하고 직접 먹고 오. 뭐 이런 관계였는데 예, 완전 VIP네요. 아니 진짜 그리고 명태균이. 사실은 의원도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보좌진인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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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걔네들 말에 따르더라도 굳이죠, 네, 진짜. 네, 굳이 걔네들 말에 따르더라도 보좌진에 불과한데 난을 왜 줍니까? 밥은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다. 네. 난을 왜 줘요? 근데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어쨌든 이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감사 선물을 아니 보내는 1조 거죠. 8천억짜리 사업이니까 그걸 그럼요.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당연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이 단군 이래 언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책 사업에 대한 정경유착, 부패, 비리를 밝혀내도 보도를 하셨. 시사 프로그램 작가도 모르고 진행자도 모르고 PD도 모른다. 와. 아니 나는 현대 로템이라고 스쳐 지나간 건 봤는데 명태균 건인지 네? 죄송한데 예, 곱씹어 뜯어보지 못해. 신문 일면에 써도 죄송합니다. 모른다. 야, 우리만의 문제인지는 몰라. 예, 아 참.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 예, 예,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기사도 이미 뭐 하시려고 지나갔어. 하셨어요? 이미 지나갔어. 아까 그래요? 아까 룸사롱 물결문이 막 460배 확대했는데 지금 기사는 지나갔어. 아니 한번 제목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네, 이번 주 예. 한겨레 21을 구매하시면 예. 자세한 기사 볼 수 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다. 이런 네, 말씀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 드려봅니다. 1면 기사고요. 한겨레 20일 꼭 이번 주에 구매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가 제목 한 번은 네. 예, 한번 좀 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김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원. 취재를 열심히 한 후배들이 있는데 제가 기사 나와서 이제 방만 팔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광을 파는 분과 네. 직접 쓰신 분들을 저희가 다 소개는 해드려야 되니까 네, 저희가 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단독 꼭 좀 부탁. 아, 단독 꼭 좀 부탁. 네. 현대로템 고속철 수주 명태균의 문자 한겨레 20일 명씨에게 청탁 정황 카톡 입수 박준영 최윤태 김환 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띄우겠습니다. 정말 이 단군 일의 저게 최대의 정경유착 비리. 윤석열이 현대로템 방문했을 때 사진이죠. 야, 저게- 정말 꼴보기 싫죠? 누구를 따라한 건 줄 압니까? 혹시 그분인가요? 바이든. 아, 바이든이 방산업체 갈 때 저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늘 이렇게 멋있는 포즈로 이제 백악관에서 밑에서 사진을 딱 찍어갖고.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저것도 연출이에요? 연출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출이 명태균의 대통령실이 연출이냐고요. 명태균의 연출이냐고. 대통령실이 예.
사이트를 폐쇄하면서 저런 사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 진짜요? 네. 그 저희가 백업본으로 갖고 있는 사진들이고. 아, 야, 저게 다 중요한 증거들이 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저런 것도 혹시 뭐 모르죠. 명태균이 다 연출해줬거나 김건희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 김용현이네. 김용현입니다. 아, 그러네, 김용현. 아 역시 또 확대. 네. 아, 저 빨간 넥타이는 누굽니까? 저거가 이제 대표이사겠죠. 아, 그래요? 저는 다른 나라 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드립은 여기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네. 오마이TV였으면 못했을 겁니다. 자, 아이고 벌써. 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 좀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자, 박준용 맞죠? 네, 박준영 기자, 최윤태. 네. 박준용, 최윤태, 김한 기자 너무 고생하셨고 네. 예, 단독 기사는 여러분 엄지척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잖아요. 아, 너무 재밌죠? 너무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빨리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되고 이 좋은 방송을 저희가 그 방송 링크를 드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치화 시장에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까지 빌었는데. 네. 자, 그럼 딱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저희 딱 몇 분만 더 할 거니까. 자, TV 토론 주제는 아주 짧게 다룰게요. 왜냐면 오늘 두 분 다 하루 종일 얘기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TV 토론에 대한 가장 각인이 될 만한 총평. 우리 특종 기자 김한 기자님 먼저 드리고 싶네요. 별 볼 게 없다. 알겠습니다. 네. 훌륭한 총평이었어요. 네, 볼 게 저도 없- 동의합니다. 네. 수준 낮은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치고 나가야 이게 TV 토론이 역시 선거는 미디어지 미디어 선거 나서 TV 토론이 지형을 바꾸겠네. 근데 이미 이번 선거는 그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에 4명의 후보가 다 압살돼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뭐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으로 구도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토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제 굉장히 밋밋했고 그다음에 이제 권영국 후보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에 또 예를 말하자면 포지셔닝이 달라졌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권영국 후보가 없었더라면 네. 이재명 후보도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2대1로 이제 그쵸.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영국 후보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상쇄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김문수 후보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아, 뭐 볼 게 없다. 그거는 뭐, 네. 김문수 후보는 정말, 죄송한데 진짜 이거는 수준 미달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조차 미달인 것 같은. 아니 저는 아까 지금 권영국 후보 말씀하셨는데 네.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질의하는 장면을 보면서 과거의 김문수가 현재의 김문수한테 묻고 있는 묻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예, 제가 맞아요. 김종대 의원이 그 TV 토론 단장입니다. 예, 정의당. 맞아요. 근데 김종대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요? 우리가 거의 김문수처럼 물을 것이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 당에 네. 과거의 김문수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김종대 의원이 TV 토론 단장이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방송에서 많이들 좀 하시나 봐요. 네. 근데 제가 오늘 김종대 의원이 풀었던 얘기 좀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이준석 의원이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 보인다. 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간 게 이제 기사까지 됐었죠. 그러니까 말인즉슨 그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장시간 거의 막 토론을 기자들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약간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은- 20분 네. 동안 아무튼 얘기를 하는 바람에 떠들어대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그 옆에서 뻘쭘하게 20분을 또 기다렸다라는 얘기를 김종대 의원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TV 토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재명과 맞서는 후보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어필을 해야 되는 그리고 본인이 네. 전체 선거운동 기간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죠. 이준석 그렇죠, 후보에게는. 사실은.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3등 후보고. 예, 왜냐면 그 이준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군소정당 후보라서 돈을 제대로 쓰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되게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공중전이 본인한테는 가장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활약이나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맞죠. 거기에 굉장히 아마 그 기운을 썼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어제 토론으로 이준석이 아직 그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이너하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좀 드러낸 것 드러낸 같아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조급했다? 네, 조급했고 보수 이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말의 디테일을 기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품격, 뭐 에티튜드 뭐라고 표현을 하던 그걸 전혀 못 보여줬어요. 이준석은 여전히 덤빈다, 대든다.
칭얼댄다, 싸운다. 무슨 얘기야? 뭔 얘기야? 왜 저런 비유를 하지? 저거 되게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인상을 줬기 때문에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개별 전투에서 다 이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의 전쟁에서 보면 혹시 이준석이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기엔 아직 좀 부족해 이런 인상만 남긴 게 아닌가 총평을 하자면 그러니까 비호감 1위 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호감 1위 후보의 그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켰고 예. 그다음에 이후에 자기가 이제 토론하면서 각 후보들을 총평하고 자기의 어떤 토론을 총평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내가 하버드 나왔는데 나에 대해서 예. 뭐 마치 미국의 뭐 최신 경제학 이론을 막 물어보듯이 막 그렇게 가르치려 들었다. 맞아요. 오늘 채널A 인터뷰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아니 좋으시겠어요. 아니 죄송한데 가르침을 받으면 나쁜 겁니까? 아니 좋으시겠어요. 모르면 배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불쾌할 정도로의 기색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옛날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와튼 스쿨 나왔다고 하면서 거기에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가까운 사람들 전부 다 와튼 스쿨 출신이라 다 안다.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되게 흐뭇한 표정을 지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는데 자기 혼자 그 얘기를 막 한 다음에 혼자 굉장히 씩 웃으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일을 다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조급해지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진짜 잘해야지, 내가 오늘 뭔가를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갖고 TV 토론장에 딱 들어왔는데 앞불싸. 내가 방송국에서 앵커랑 인터뷰를 하거나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는 나는 항상 받들어지는 존재, 주인공, 내가 이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 이 어떤 모든 리스크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앵커조차도 역공하거나 뚜까팰 수 있거든.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 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깜짝 놀랐네. 그쵸 내가 여기 복도 걸어올 때 귀신 나올 줄 알았어. 뭐야 깜짝 놀랐어. 지금 방송하는데 무슨 귀신 소리 나가지고 나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첫 방에서 귀신 나오면 대박 나는 거야. 대박 나는 거예요? 와,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귀신도 왔다.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와. 막 무슨 비둘기 소리에 약간 와. 고라니 소리 합쳐진 소리가 나가지고 후하 으하 이런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자기가 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댓글 논쟁하거나 우리가 한 20년 전에 이른바 이제 뭐 영평 퀴즈, 영화평론 카페에서 퀴즈 같은 거 내면 단편적인 지식들을 상대가 못 맞히면 내가 이겼어, 왔어, 내가 제일 똑똑해, 맞아요. 막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뭐 196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의 제목을 안다고 내가 예. 영화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기억력이 좋은 것뿐이지. 예, 근데 마치 이제 그거를 그런 방식의 그게 이제 이준석식 능력주의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본인의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도 했지만 예. 본인의 가장 큰 한계가 되는 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쉽다라는 평가보다 그냥 이건 이제 자업자득이 될지 모르는데 이번 주에 이제 MBS나 이런 데서 비호감 조사가 나오니까 그 비호감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만약에 저 떡상을 했다 이러면 이건 TV 토론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양반이 바꿀 멘탈이 되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조언을 안 했겠습니까? TV 토론은 대통령 후보 TV 토론은 후보님 이래야 됩니다. 태도, 품격, 자세. 아니다. 그 얘기 안 안 했을 했을 거예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가 제일 잘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냐면 그리고 본인 스타일로 본인이 대표도 해봤고 대통령도 만들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윤석열이에요. 그 스타일을 바꾸지 않죠. 그걸 바꾸지 않는 건 윤석열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데 사실은 본인이 그때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쵸,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공격수에 있을 때는 이런 전략이 좋을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플레이어가 되면 완전히 전략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은수 후보의 태도가 정확한 거예요. 아. 왜냐면 김은수 후보가 이준석 잘한다. 나보다 훨씬 잘해. 왜냐면 자기 대신 훨씬 날카롭게 뭔가 자기하고 함께 뭔가 이렇게 침몰하도록 예. 바지끄러기를 잡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물론 침몰은 안 됐지만. 김문수 후보도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옛날에 북치기 박치기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북을 쳤는데 북치기 했어요. 근데 김문수 박을 쳐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야. 토론이 북치기 박치기 이렇게 가야 이런 리듬으로 가는데 네. 김문수만 딱 걸리면 북을 딱 쳤는데 지금 박을 쳐요?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거죠. 북을 딱 쳤는데 그거 뭐요?
붙였어요. 뭐요? 네. 그래서요. 네. 뭐요? 뭐 어쩌라? 김문수 안 비슷해. 알았어. 근데 네. 어쨌든 그냥 그런 거였다. 네. 계속 뭔가를 물어보면 그냥 또 뭐라는 거지라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네. 있으니까 묻는 사람도 네. 그리고 우리 보는 사람도 뭔가 이 토론 같지가 않고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시고. 근데 그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제일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오늘 하루 종일 커피 원가 120 제가 그 보도 보고 이제 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또 개발돼서 등장할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좀 나이스하게 딱 쳐버리고 극단적으로 지금 질문하셨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을 때 프레임을 비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전략은 전 유효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말꼬리를 계속 잡으면서 네. 틀어버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일일이 논쟁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짧고 제대로 그러면 그런 논쟁에 빠져들어가면 실제로 말로 전달해야 될 되게 중요한 컨텐츠가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니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길을 열기 위해서 정치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네.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네. 저도 여기서 와서 좀 배우려고 왔는데 네. 대안은 말씀 안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자꾸 말 돌리기 식으로 네. 뭐 말꼬리 잡기 식으로 말씀만 하시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쳐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참 토론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아마 또 하게 될 거예요. 또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토론이 너무 좀 수준이 너무 좀 이걸 왜 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떡국열차님이 오죽하면 지금 사람들이 97년 대선 토론 검색해서 본다고 합니다. 진짜 토론을 보고 싶어서 02년도 거하고 02년도 거는 정말 레전드죠. 이회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 토론은 정말 저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나고. 2000년도에 월드컵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월드컵 좋았죠. 네, 월드컵도 좋았고요. 그런 생각이 나고 멀뚱문수라고 체리캣님이 댓글 주셨고. 아니 그때만 해도 이게 대선 TV 토론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게 그쵸? 이제 네. 말하자면 미디어 정치의 시가 시작될 때쯤의 그렇죠. 무렵이니까. 근데 지금은 TV 토론을 봐도 사람들이 다 우리 편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영화된 정치의 패단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지금도 SNS 보면 각자 SNS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다 이겼어요. 또 맞아요. 네.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후보의 워딩을 되게 장시간 길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진짜 많아요. 많죠. 예, 네, 그것도. 지금 유튜브를 봐도 되고 사실 연설은 유튜브가 다 생중계해주기 때문에 기사 나오기 전에 유튜브 보면 유튜브가 훨씬 더 빨라요. 후보 연설은. 기사를 안 보셔도 내가 이 후보가 궁금하면 그 연설을 다 생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발언을 내가 그냥 눈으로 보는데 기사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와의 어떤 호흡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 것이고 굳이 TV 토론을 보면서 우리 후보를 확인할 뿐이지 어떤 후보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어떤 후보 지지 성향을 바꿀 가능성도 매우 낮고 그러다 보니까 TV 토론의 효능감이 많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방식도 물론 좀 바꿔야 되고요. 이게 좀 근데 바꿀 수가 없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 양자 대결 아니면 이게 쉽지 않죠. 그게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애초부터. 그 토론위원들도 아마 여야 나눠가지고 들어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식 대선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통적으로 충돌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네. 그의 대선에서 가장 처음에 한 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온 국민이 알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논리적으로 다 더 잘 설명하는지 내가 지켜봐야겠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승패 판정을 내봐야겠어. 이렇게 보는데 일단 다자면 그게 형성이 안 되고 지금 대선에서 예를 들면 경제 공약에서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뭐가 다른지 사람들이 변별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공약 선거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거는 말꼬투리 잡는다. 태도가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아까 이미지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게 선거에 그렇게 생각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 TV 토론이 아마 23일
27일이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일, 27일 아닌가요? 예 23일 27일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 모르고 지금 대선 TV 토론 날짜도 모른다. 헷갈렸어요. 근데 다 평일이에요. 네. 다 평일입니다. 평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23일, 27일에는 좀 이렇게 줍줍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끝나고 바로 넘어가면 네.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아마 동접자가 한 5,000명, 6,000명 될 겁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그래도 저희 제작진의 목표보다 무려 5배를 더 했습니다. 5배를 더 했어요. 그러면 뭐 하루하루 발전하는 정치야 시장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도 요거보다 한 2배 정도만 더 들어와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매우 흐뭇할 것 같고요. 저희 이 방송은 사실 끝나고 나서도 재방송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클립 영상도 많이 되니까 오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또 알찬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많이 좀 클립으로 담아가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심차게 저희가 오늘 첫 방송 해봤는데 귀신 소리까지 들렸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대박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작진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노트북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이 방송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귀신 소리라고 처음 불러준 게 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방송은 곧 성지가 됩니다. 두고두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댓글은 무조건 하나씩 달아야 된다. 빈세트님, 양이갱이 집사님, 우리 하댕TV님, 사람들이 알고리즘 보고 찾아올 겁니다. HSL님은 마이크 바꾸니 좋대요. 마이크가 굉장히 비싼 건가 보죠? 우리는 집에 안 보내주는 겁니까? 갈 거예요. 갈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감금된 겁니다. 아닙니다. 자, 아리님, 오마이 근엄 이미지보다 낫네 이런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방송 기념으로 MC만 시간 좀 더 써도 돼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2분 먼저 보내드리고 MC는 댓글놀이 좀 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겨레 21 김한 기자님 너무 고생하셨고 조상호 변호사님과 또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2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2분을 좀 먼저 모셔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 이렇게 그 성공적인 방송들은 끝나고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잘 되는 방송들은 후보자들이래. 우리 출연자분들을 다 보내드리고 적어도 우리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제가요 언제 우리 김한 기자님을 무서워했습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을 다 해보니까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아까 조명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일 저희 바로 수정합니다. 저희 바로 수정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명 내일 바로 밝아집니다. 약속드려요. 그 하나가 있고요. 마이크 일단 좋아졌기 때문에 정치 라이브보다는 훨씬 좋다.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보니까 댓글을 오늘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일단 한겨레 단독 기사 가야 되고 가줘야잖아.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아까 또 까먹었어. 아시아 디벨로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럼 둘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좀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소개를 못했어요. 자, 후식 타임이라고. 후식 타임 좋네요. 보내드리고 후식 타임. 여기까지 저희가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늘님 댓글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빈센트님이 보니까 후원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아직 저희가 첫째도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요. 셋째도 겸손이고요. 제가 매우 겸손은 힘들다 그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진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슈퍼챗은 제 채널에서 받겠습니다. 1일 0식으로 와서 쏴주시면 제가 먹고요. 나중에 프로그램은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안 여실 거죠. 계좌는 따로 그런 건 안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또 와주시고요. 샤이니 님도 소리가 너무 좋대요. 소리가 너무 좋대요. 마이크 바뀐 거 진짜 좋음. 별이총총님은 버퍼가 심해서 엄청 밀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요즘 버퍼가요 트렌드. 버퍼가 없는 방송은 잘 되는 방송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 옆 동네 남천동은 버퍼 때문에 방송이 터진 적도 있잖아요. 저희도 방송이 곧 터지면 안 됩니다. 터지면 안 되고
살짝 버퍼링 때문에 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m님은 마이크가 갑자기 버벅거린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잘 들릴 겁니다. 자, 신원섭파님은 방송 종료하고 바로 개인 방송 켜는 거 아니냐고. 아, 제가 그 정도로 상술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존스누님 에필로그가 있다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오늘님이 명명을 잘해주셨는데 정치 야시장은 후식 타임이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드려 볼까요? 앞으로 이제 후식 타임은 종종 가지겠습니다. 제 시간이 될 때. 근데 제가 딱히 이 시간 이후에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 잡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또 우리 정치 야시장 제작진에게 저의 애프터 서비스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 야시장의 후식 타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열폭국님, 김한 기자님 구독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김한 기자도 유튜브로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 혹시 기자 그 플랫폼에서 기자 구독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HSL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야시장으로 따로 방송하시는 이유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가 마지막 방송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노무현 정신으로 도전! 정치 라이브에서 정치 야시장으로 도전을 해보고 저희가 또 따로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연다 이 말씀이고요. 야시장은 북적북적거려야 제맛이죠. 존스우님 감사드리고 떡국열차님 이 시간 이후에 스케줄이 있으면 더 문제 아닌가요? 왕왕 스케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또 그 정도는 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김우현님 감사드리고 신원섭파님이 그 아침에 저도 다른 방송 볼 때 모니터링 해보니까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잘 되는 방송만 돌아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신원섭파님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 방송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말씀 드리고 혹시 이 시간에 저희가 정리를 또 따로 해드려야 되는 속보 같은 기사나 단독들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보나 단독 기사들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일단 오늘 그 경기도 시흥시 위험했죠. 근데 시흥시는 어쨌든 공개 수배하고 나서 휴왕범이 잡혔기 때문에 시흥 시민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참 다행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진짜 치안 국가로 따지면 굉장히 안전한 나라였는데 요즘엔 좀 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그 칼부림 사고의 흉악범이 잡혔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른 속보 기사들 보니까 뭐 외신 속보들 뭐 이런 내용들 좀 나와 있고 예, 그 속보가 제일 많이 눈에 띄네요. 단독 기사들은 아마 따로 또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내일 오전자 조간 단독이 이미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MBC가 4시간 전에 단독한 걸 보니까 홍준표가 국민의힘 특사단을 4시간 정도로 회동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 탈당했으니 김문수를 지지한다. 이런 워딩을 따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파란색 넥타이 맸던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배경이 되는 소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런 단독 기사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예, 여러분들이 막 아까 댓글에 아마 남겨주시는 것 같았고요. 예, 그래요. 신인규도 민주당 입당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제가 또 신인규 고관여층 아닙니까? 그분은 내일 새벽 방송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 잘 거예요. 제가 전화는 할 수 있는데 아마 잘 겁니다. 왜냐면 11시 넘으면 카톡을 안 보더라고. 근데 만약에 혹시 신인규가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번 주 저희 금요일 고정 게스트거든요. 금요일에 오시면 신인규 변호사가 입당을 하시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금요일에 오셔야 된다. 금요일에 오시면 저희 고정입니다. 저희 고정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오시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와 근데 이게 더 오르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야 더 오르네요. 신인규 최측근 박영식이라고
신혼인데 이 시간에 전화하면 안 된다. 베스머신님이 저를 좌파로 규정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미 나무위키피셜 좌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피셜 좌파 환영하고요. 좌파고 우파고 뭐뭐 어떻습니까? 예? 빨간색 고양이, 파란색 고양이, 노란색 고양이 뭐 어떻습니까? 예?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은 나라 되는 거지. 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신원섭파님, 혹시 동반 입당하느냐? 응? 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솔직한 얘기로는 저는 사실 이번에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예, 뭔가 뭐 없었던 건 아니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예,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분의 원래 색깔을 유지하시길 바란다. 뭐 이런 말씀. 신인규 변호사의 경우에도 아마 영입 제한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없었을까? 그거는 금요일에 한번 물어볼게요. 금요일에는 오셔야 된다.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일단 금요일에 오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열폭국님은 입당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떡국열차님은 저를 좌파 거두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정치 야시장은요. 좌우가 없는 방송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색깔을 또 여러분들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정치하지 마세요. 앵커하세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말씀 주시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HSL님이 태그에 오마이를 넣었는데 이건 반칙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오마이와의 협력 관계 오마이 TV와는 저희가 거의 함께 가죠. 패밀리예요, 패밀리. 패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오마이 덕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니까 태그에 오마이 넣는 거 정도는 뭐 우리 또 오마이 관계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빛님은 노아의 방주에 얼렁타래요. 예, 제가 참고로 이렇게 댓글 방송을 하면서 새벽 2시 반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한 적이 있지만 저희 앞에 있었던 우리 작가님은 이미 지금 막차가 끊겨서 집에 가신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예고 드린 바로 후식 타임은 쭉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제작진분들도 스케줄이 또 있고 또 가정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아까 보니까 젤라토르님도 왔다 가셨고 다니엘라님도 왔다 가셨고 그죠? 자, 다 봤어요. 아직 계시네. 고구마 깎아님, 예맹님은 또 뒤에가 파랗대요. 이게 성향이라고.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제 뒤에 계시는 이게 뭐야 이게 다 방송분들인가 보네. 네. 뉴스룸이네요. 자, 역시 영업을 잘하시네요라고 베어스톤님 해주셨고 우리 이수정님 와주셨고 훈민정음님도 와주셨네. 제가 소개를 못 드렸네. 훈민정음님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H3님도 와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거 막 다 아는 분들이구만. 응? 어디서 막 다 보는 사람들이구만.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SMK님까지. 안 빼놨죠? 그린그림님 오셨죠? 계시나? 영식님 얘기 듣고 구독하셨어요. 홍성민,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쓰셨어? 예, 우리 제작진분이 쓰셨네요. 우리 묘묘님, 민성님, 예, MMK님, 제 위로 쭉 올려보고 있어요. 하댕TV님 계시죠? 하댕TV님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댕TV님 쫙 올라가 봅니다. 소개를 한 분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자, 위에 보니까 그래도 쭉 인혜님, 박노철님, 너무너무 감사. 네 이름 뭐냐님, 감자님도 오셨네요. 소개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 소개해드렸네요. 멋진 삼님 응원해주시고 왕대갈 장군님 반갑습니다. 팽한님, 소중한 겨우디님 오셨네. 오지수님 반갑습니다. 원투원투님, 메이드님 이제 졸려요 하셨습니다. 다 11시 반까지는 다 소개해드렸고요. 내일도 오시면 당분간 후식 타임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3,050명까지 만들고 갑니다. 주변에 많이들 알려주시고 알고리즘을 뜨끈뜨끈하게 타려면 좀 더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공장 돌리고 있겠습니다. 정치야시장
많은 분들 놀러와 주시고요. 내부적인 변화가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있을 겁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물찬제비님은 심지어 저는 박영식 앵커님 나오는 방송은 다 본답니다. 감사드리고 신원섭파님 야 시청자 수 야 이분 진짜다. 시청자 수 100명도 안 되던 방송을 수천 명으로 키운 경험이 있는 영식 앵커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믿어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 예, 땡겨주십시오.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지니77님 제가 항상 우리 왕신나님 감사드리고요. 툭꼼지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굿밤.